3파전 속에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 없습니다. 3파전하면 무조건 하정우가 이깁니다. 무소속 후보를 찍어주려면 그 지역의 슈퍼스타가 돼야 돼요. 슈퍼스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조국 대표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배지 안 달면 큰일 납니까? 조국 후보가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조국 혁신당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이제 뭐 당대당 통합은 물 건너 가는 거고 민주당 우산 안 쓰면 다 아웃이에요. 다음에.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부산 북갑이랑 평택 을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먼저 좀 짚고 갈까요? 아니 다른 지역은 뭐 누가 이길지 거의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택과 부산 북구간만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니까. 부산부터 한번 보죠. 이래나 저래나 3파전 속에서는 하정우 3파전 하면 하정우가 이깁니다. 3파전 속에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 없습니다. 3파전하면 무조건 하정우가 이깁니다. 이것도 또 이제 0.1초 생각도 안 하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예전에 총선 때 그 이준석 후보 동탄 당선 그때 혹시 예측하셨었어요? 이준석이 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왜 졌는지 아십니까? 그 공영균 후보가 자기가 1등 후보인데 괜히 쓸데없이 토론 나가고 방송 나가서 실수해서 그런 겁니다. 생방송에서 크나큰 말 실수를 해버렸거든. 1등 후보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패착이었다. 정해진 법정 토론만 하면 되고 TV 토론, TV 방송, 라디오 방송 할 필요가 없어요. 1등 인지도 다 쌓여서 1등 하는 건데 그걸 왜 나갑니까?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때 당선이 됐던 거였고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바라는 것도 단일화 없이 3파전 속에서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도 될 수가 있다. 출마를 안 해본 사람은 당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한동훈 후보는 출마를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당간판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단일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절대 안 된다. 유권자들이 알아서 전략적 투표를 한다. 그거는 당간판을 달았을 때지 무소속 후보를 찍어주긴 어렵다는 거예요. 무소속 후보를 찍어주려면 장제원처럼 그 지역의 슈퍼스타가 돼야 돼요. 선대부터 쭉 내려오든가.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슈퍼스타 아니에요? 전국구지 그 지역은 아니잖아요. 고향도 아닌데 거기 내려왔단 말이에요. 만약 서울 선거면 몰라요. 근데 지방선거는 안 그래요. 지방선거는 우리 고향 사람한테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날 몰아달라.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혹시 그 여론조사 이제 공표되는 그 가는 기간에 정말 막 붙는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이걸로 먹고 살아요. 하정우 후보랑 이제 한동훈 후보랑 그 하정우 후보의 주식 거래 관련한 거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둘이 이제 설전이 세게 붙었더라고요. 그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봐도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이게 잘 이제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뭔가 좀 구린 데가 있나? 아니에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탁 꽂혀야 돼요 귀에. 예를 들면 폭행. 예를 들어 김용남 조인트 깠다더라. 탁 그랬어 이렇게 꽂혀야 되는 거야. 뭐 모르잖아요. 주식 그 뭐가 잘못됐다는 예를 거지? 들어도 왜 김용남 그걸 꼭 드셨어요? 민주당 후보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하정우 후보의 주식 거래 의혹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둘이 설전을 하는데 SNS 상에서 설전이었는데 이런 두 사람 사이의 말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이 된 느낌이라. 아니 그렇게 하면 하정우한테 불리해요. 평택의 조국 후보와 조국 혁신당에서 계속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용남 후보가 대응하지 않겠다 하다가 못 참겠다고 뛰어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붙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라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하정우 후보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려면 박민식과 함께 묶여야 되는 걸 해야지 단둘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회 같은 데 가서도 법정 토론 해야 되니까 2등 3등이 싸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나한테 물어봐. 나는 다시 그냥 박민식 후보한테 얘기해갖고 이렇게 사이드로 치게 만들어야지 직접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평택 한번 와보죠. 평택. 여기는 진짜 예측 안 되는데요. 여기는 만약에 이런 오파전이 그대로 간다. 예측이 쉽지 않죠. 조국 혁신당이요.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이 공세가 생각보다 계속 세지는데 저는 조국당이 이런 거 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이 입에 착착 붙는 거. 이거는 단일화가 아니라 뭔가 김용남 후보 거의 드롭해라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들어보면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 그렇게 세게 한다는 거는 지금 지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안 그러면 뭘 그렇게 세게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김영남은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표를 뺏어와야 되니까 그런 건데 예. 그 역효과 나요. 너무 세게 하면. 그러면은 뭐 조국 후보는 완전 순결 무구합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어떤 거는 조국이 이기는 것도 있고 또 김영남이 이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가장 핫한 지역이 평택이잖아요. 예. 평택에 있는 유권자들이 예. 하루에 2번씩 전화 받습니다. 심하면 5번, 6번 전화 받아요. 여론조사. 짜증나죠. 예. 그러면 보통의 사람 대답 안 하죠. 그냥 끊어버리죠.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럼 누구냐? 민주당 지지층이겠느냐? 조국 지지층이겠느냐? 조국 지지층이 더 훨씬 응답하겠죠. 충성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후보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호철 전 수석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삼철이라고 불리는 패착입니다. 그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네. 이호철을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조국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국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표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지지하는데 김영남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중도층 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호철 수석이 삼철이라 불리는 이호철 수석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 나는 지지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들 또 중도층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찍겠습니까? 조국을?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 지지했다 이거는 오히려 표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렸지 표를 더 갖고 오진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남에서 뭐 부산에서 막 지원 조사 했잖아요. 결과가 좋았습니까? 그때 좀 그랬죠. 네. 그런 거다. 지금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평택?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어렵고요. 진보 진영 다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세 명 다. 그러니까 세 명 다 어려운데 예.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바빠지겠죠. 바빠지는데 김용남과 조국은 단일화가 불가능하고 네. 뭐 김용남과 김재현은 정도? 단일화는 가능하겠죠. 조국과 김재현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봅니다. 거기도 이미 이제 마음이 예. 좀 상한. 예. 김용남과 조국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김재현은 조국과 단일화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단일화하면 나중에 받을 아니, 거라도 먹는 거 있지. 있죠. 챙겨 그럼요. 먹을 거라도 있는데 네. 조국당은 뭐 줄 게 없다. 그렇죠.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수 쪽에서 만약 그 한교안과 유이동이 단일화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김재현과 김용남이 단일화 가능성이 있겠다. 키가 보수한테 먼저 있군요. 그렇죠. 저기가 다 안 한다? 여기도 안 해요. 조국 후보가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이후에 어떤 그 입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에 취임했는데 8월에 사면해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면이면 또 모를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조급해가지고 네. 8월달에 사면한 거잖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도 굳이 이번에 꼭 나왔어야 될까. 한번 쉬어가지고 이번에 배지 안 달면 큰일 납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12석 모든 의원들이 여기 올인해버렸어요. 국회의원 비례대표 12명이 평택에 한 구씩 한 동네씩 맡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거예요? 뭐 어디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게 조급해졌다. 그래서 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조국 혁신당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이제 뭐 당대당 통합은 물 건너 가는 거고 흡수 통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이 국회의원 안 됐어. 예. 그럼 조국 혁신당의 나머지 12명 의원들 혼자 나중에 2년 뒤에 각자 출마해서 당선될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민주당 우산 안 쓰면 다 아웃이에요.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흡수로 한 명씩 들어오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뭐하러 지분을 주고 합당을 합니까? 조국 후보의 입장을 보면 조급할 수밖에 조급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것도 일정 부분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 않으세요? 뭐 그렇긴 한데 명분이 이번에 출마할 때 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정치란 건 명분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조국 대표가 출소하고 나서 제일 크게 맞닥뜨린 과제는 성비 처리였는데 과연 그 처리를 잘했느냐. 네. 그리고 총선 때 지민 비조해서 12석 몰아줬을 때 당 지지율이 20% 넘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몇 프로 나옵니까? 네. 2% 3%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까먹은 거예요? 조국 혁신당과 조국 본인이 못해서 까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예. 그건 뭐 평론가들이
혹은 민주당에서 뭐 의원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 전에 이제 합당 이슈가 좀 불거졌었잖아요. 그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 뭔가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 지선을 통해서 그 합당이 뭔가 좀 더 멀어지겠죠. 쉽지 않았습니다. 단호하십니다. 이것도 역시.